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내가 내지 않아도 될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규모가 무려 1조 5천억 원이나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액수인데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내가 더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지, 있다면 이걸 어떻게 돌려받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 또 손주 세대가 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새로운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부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새로운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아이들이나 손주들 이야기일 수 있어서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생일이 지나서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그런 방안입니다. 자동 가입이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이렇게 가입이 되면 초기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의 첫 보험료는 국가가 대신 내주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일종의 가입 지원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청년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계속 보험료를 낼지 아니면 지금 당장 소득이 없으니까 납부를 잠시 멈추는 그 납부 예외 상태로 전환할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소득이 없어서 납부를 중단하더라도요,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최대 10년치의 밀린 보험료까지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둔다고 합니다. 10년치요? 네. 만 18세면 사실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찍, 그것도 동의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자동으로 가입시키려는 이유가 뭔가요? 정부가 이런 제도를 추진하는 목적, 이게 궁금합니다. 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 번째는요, 청년들이 가능한 한 일찍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를 해서 나중에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수령액 있지 않습니까? 그걸 늘려서 노후 보장을 좀 더 튼튼하게 하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그러니까 연금 제도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역 가입자를 기준으로요, 월 최소 보험료인 9만 원을 낸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이 금액을 10년 동안 납부하면 나중에 월 한 2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입 기간이 2배인 20년을 납부하면 월 수령액은 41만 원 정도로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30년을 내면 당연히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서 가입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이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데 유리하다, 이런 판단하에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일찍 시작하면 더 많이 받는다는 건데 그래도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나 좀 우려되는 점들,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나 시청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 문제입니다. 현재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대략 한 40년 뒤 2060년대쯤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경고하고 있거든요. 40년 뒤요? 네. 이런 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막 사회에 나올 청년들의 초기 보험료까지 국가가 대신 내주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과연 재정적으로 이게 맞는 방향이냐, 오히려 재정 부담만 더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상당히 거셉니다. 또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이게 장기적인 계획인데 아직 사회 경험도 없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수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부터 시키는 것, 이게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재정 안정화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게 급선무지 가입자 수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게다가 자동 가입 후에 본인이 직접 이걸 계속 낼지 말지, 납부 예외를 신청할지 뭐 이런 걸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복잡한 과정 자체가 오히려 청년들에게 혼란만 주고 또 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래 노후 보장을 강화한다는 그런 좋은 의도하고 또 당장 눈앞에 닥친 이 기금 고갈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막 성인이 되는 청년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 가능성, 이 사이에서 찬반 양론이 아주 그냥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 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걷어갔고 그 금액이 지난 5년 반 동안에 무려 1조 5천억 원이 넘는다는 건데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이고 왜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난 5년 6개월, 그러니까 2020년부터 올해 2025년 상반기까지요.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들에게 잘못 걷어간 보험료, 이걸 저희가 이제 과오납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과오납금 총액이 무려 1조 5,410억 원에 달합니다. 1조 5천억. 네, 발생 건수만 해도 198만 4천 건이 넘고요. 이렇게 국민들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더 내게 되는 이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분석됩니다. 첫 번째는 같은 달치 보험료가 여러저런 이유로 2번 이상 청구되는 이중 청구가 있었던 경우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자격 변동 신고 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착오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과오납이 생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미 이번 달 보험료를 냈는데 나중에 퇴사나 실직으로 자격 상실이 됐다거나 아니면 소득 감소로 납부 예외가 됐다거나 소득액 변경 같은 사유가 소급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달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었거나 더 적게 내도 됐는데 이미 더 많이 내버린 거죠. 이런 경우가 해당되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착오로 같은 달 보험료가 2번 빠져나간 경우도 해당됩니다. 근데 이 과오납금 규모가 안타깝게도 해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늘어나고 있어요? 네. 2020년에는 한 해 동안 2,245억 원이었는데 작년 2024년에는 3,228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 6개월 만에 벌써 1,532억 원, 건수로는 23만 4천 건이 추가로 잘못 거쳤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1조 5천억 원이나 잘못 걷어갔으면 당연히 공단에서 알아서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왜 이걸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정말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현재 국민연금 시스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단이 알고 있더라도 이걸 자동으로 가입자의 계좌로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가 돈을 더 냈으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신청을 해야만요?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소멸시효라는 아주 무서운 장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소멸시효요? 네. 과오납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이 5년 안에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5년 지나면 내 돈인데도 영영 못 찾게 되는 겁니다. 아니 5년이요? 내 돈인데. 네. 실제로 2020년에 발생했던 과오납금 중에서 약 10억 원, 건수로는 한 5천 건 정도가 이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나버려서 결국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와, 10억 원이나.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마도 본인이 과오납 대상자인지조차 몰랐거나 혹은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줬더라도 바빠서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신청 절차가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서 포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를 꼬박꼬박 자동으로 내던 그 계좌로 알아서 착오 금액을 환급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가입자의 계좌 정보가 중간에 변경되었을 수도 있고 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입금했을 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금융사고의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즉각적인 자동 환급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 법적으로도 환급받을 권리, 즉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를 두는 그런 원칙이 적용되는 측면도 있고요. 듣고 보니까 더 황당하네요. 5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게 된다니. 아유. 그럼 현재 이렇게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과오납금은 얼마나 남아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혹시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겠죠? 네, 현재까지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서 공단이 보관하고 있는 미환급 과오납금은 약 70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704억이요? 네, 건수로는 한 17만 건 정도 되고요. 이 704억 원 중에 혹시 시청자님의 소중한 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대상자들에게는 더 내신 보험료가 있으니 찾아가세요 라는 내용의 환급 신청 안내문을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발송된 통지서와 문자 메시지가 무려 468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468만 건. 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는 데만 해도 우편 요금, 문자 발송 비용 등 막대한 행정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 비용이 지난 5년 반 동안 무려 18억 8,400만 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애초에 보험료를 잘못 걷어서 문제가 생겼고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안내문을 보내는데 거의 19억 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을 또 쓰고 그렇게 돈을 들여서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700억 원 넘는 돈이 주인을 못 찾고 있고 심지어 그중 10억 원은 이미 시효가 지나서 영영 못 돌려받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밑 빠진 독이 물 붙는 거 아닙니까? 뭔가 시스템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적인 비판 지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자꾸만 문제가 터진 뒤에 사후적으로 수습하고 안내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지아 의원 같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과오납의 상당 부분이 가입자가 이직이나 퇴사 신고를 늦게 하는 등 가입자 측의 원인도 일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만 건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 제도 자체에 허점이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죠.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단순히 문제가 생긴 뒤에 환급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이런 소극적인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아예 과오납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지금처럼 이런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정말 공감 가는 지적입니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꼭 필요해 보이네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내가 돌려받을 돈, 즉 과오납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좀 쉽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있다면 어떻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좀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특히 저희 시니어 시청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요. 네. 그럼 지금부터 내가 혹시 더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바로 신청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첫째, 가장 간편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같은 인터넷 검색창 여시고요. 거기에 국민연금 과오납금 이렇게 한번 검색해보세요. 국민연금, 과오납금. 네. 그러면 검색 결과 아마 맨 위에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이라고 쓰여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링크가 보일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과오납금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 방법은 본인 확인을 위해서 공동인증서, 옛날 공인인증서죠. 아니면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톡 인증서 같은 것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아, 로그인이 필요하군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인터넷 뱅킹이나 정부 사이트 로그인을 자주 안 해보신 어르신들께는 이게 조금 번거롭거나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전화입니다. 전화요? 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77-100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577-100번. 이 번호로 전화하셔서 상담원에게 제가 혹시 더 낸 국민연금 보험료 그 과오납금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확인해 줄 거고요. 만약 확인 결과 돌려받으실 돈이 있다, 그러면 전화 통화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환급 신청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만 준비해 두시면 더욱 편리하고요. 전화 한 통으로 확인부터 신청까지 다 해결되니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콜센터 연결이 좀 많을 때는 조금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셋째, 전화 연결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나는 직접 가서 상담받고 신청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과오납금, 환급 관련해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찾아가시기보다는 혹시 헛걸음하실 수도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1577-100번으로 전화를 먼저 하셔서 과오납금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고 만약 있다고 하면 그때 방문하시는 것을 더 추천해드립니다. 네,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과오납금 대상자에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보내줍니다. 따라서 평소에 우편물이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그런 안내 받은 적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과오납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내가 안내문을 놓쳤을까 봐 조금이라도 찜찜하시다 하시면 이번 기회에 1577-100번으로 전화 한번 해보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인해서 없으면 마음 편한 거고 혹시 숨어있던 내 돈을 찾게 되면 더 좋은 거니까요.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갑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국민연금 자동가입이라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나도 모르게 더 내고 있었을지 모르는 국민연금 과오납금, 이걸 확인하고 돌려받는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특히 이 과오납금 문제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특히 과오납금 환급, 이번 기회에 직접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환급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정말 큰 용기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국민연금 내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 계시면 야, 혹시 너도 더 낸 돈 있을지 모르니까 확인해봐 하고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어쩌면 좀 충격적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로 2대 연금 플랜의 진실, 자녀에게 평생연금 물려준다고요?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준비 중이니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